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골목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차 한 대도 잘 못 다니는,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골목길 이야기인데, 뭐 골목길에도 귀신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골목길 이야기인데, 이거는 대략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갔다가 겪은 일을 혼자 개인 여행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어서 겪은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과 개인적인 일이 이제 같이 섞인 이야기겠네요. 네, 그쵸. 여기가 어디 쪽이었나요, 지역이? 여기 지역은 강화도예요. 강화도, 인천? 네, 인천 강화도.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다가 겪은 일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화도에 되게 유명한 옛날 골목거리가 있어요. 오, 예. 진짜 딱 가는 순간 여기가 지금 과연 2000년대가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후비진 골목거리가 있어요. 예. 거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갔죠. 그런 곳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 촬영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갔는데 그날도 마치 오늘처럼 이제 비 오는 날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이제 비가 안 와갖고 오늘 촬영하고 바로 퇴근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엔. 그래서 배를 딱 탔는데 배를 타면서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촬영 못하겠다. 다큐멘터리는 정말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앵글을 빼려면 일단 하늘이 항상 잡히니까 네. 하늘이 예쁘지 않으면 촬영을 아예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더라도 그냥 우중충하면 절대 촬영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날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니까 비는 더 떨어지지 하늘은 완전 우중충하지 오히려 막 오후 3시인데 막 어둑어둑하고 그래갖고 저희가 급하게 하루를 지낼 방을 잡았죠. 하루 지낼 방을 딱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당일치기 계획이었기 때문에 민박집을 알아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게 되면 스텝이 5명, 6명 정도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민박집에서는 못 묵거든요. 인원이 꽤 되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작가가 2이 가고 카메라맨이 2이 가고 그리고 메인 PD 1명이 가고 그리고 조명팀 이렇게 일반적으로 1명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8명이었어요. 음향팀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나눠갖고 묵을 수 있는 민박집을 찾아보자 이러고 나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얘기했죠. 여기가 2000년대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골목이 후비진 골목이라고. 옛날 딱 그 생각하시면 돼요. 골목골목 지나다니다가 그 대문 앞에 민박이라고 딱 적혀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인원이 몇 명인데 방이 있나요? 하면서 물으면서 다녔어요. 네. 물으면서 다니는데 골목이 한 2m, 3m 정도 너비밖에 되지 않는 골목이었거든요. 딱 앞을 봤는데 그때가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산도 안 쓴 웬 여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꺾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냥 동네 주민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민박집에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이상하게 코너가 딱 나오면은 자꾸 그 여자가 오른쪽으로 쓱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뭐지? 뭘 보고 있는 거지? 막 싶은 생각에 그렇게 계속 한 4번인가 5번인가 그 여자를 보고 민박집을 잡게 됐어요. 민박집을 잡아갖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죠. 내일까지 만약에 날씨가 뭐 좋지 않으면은 일단 촬영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계속 기다릴까 막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민박집 주인 아줌마가 나이가 좀 있으신 아줌마셨거든요. 예. 저희들 행색을 보면 카메라 막 조명 이런 거 막 들고 있으니까 어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이러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얘기를 했죠.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 갑자기 박수를 딱 치면서 아이고 그 사건 때문에 오신 거 아니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저희들 그거 다 방송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떡밥인데. 그래갖고 무슨 사건 있었는데요? 하니까 왜 이번에 저번 달인가 골목에서 여자 하나 죽었잖아. 어이구야.
그거 촬영하러 온 줄 알았지. 여러분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여자 하나가 죽었다고? 야 이거 다큐멘터리 못 찍으면 이거 취재하고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면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감독님 우리 심심하면은 이건 한번 좀 취재 좀 하다가 기자한테 넘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골똘히 생각하더니만 내일 해 뜨는 거 보고 만약에 해가 안 떠갖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이거 취재해가지고 기자한테 넘기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민박집 주인 아줌마를 불렀어요. 저희가 불러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해달라. 사건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발견됐는지 얘기를 해달라. 막 이 식으로 막 물어보니까 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세세하게 막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게 되면은 골목길 하나가 있는데 거기 골목 사거리 쪽에 가로등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그 사람은 관광객이었고 하면서 정말 동네 주민만 알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정보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시면서. 듣는데 이거는 기사거리도 아니에요. 이거 취재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까 감독님도 흥이 식으신 거죠. 이거 너무 뻔한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 아니면 사고사다. 이거는 취재도 안 오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말이 근데 그 뒤로 그 여자를 그렇게 골목에서 많이 본다고. 예. 여기서부터 다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줘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자꾸 골목길에서 그 여자를 봤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목격담이. 예,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왠지 제가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상착의를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민박집을 찾으면서 그때 제 인상착의가 어땠냐면은 딱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 있잖아요. 네네. 스키니 청바지에다가 위에 하얀색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계셨거든요. 인상착의가 딱 그랬는데 혹시 이거 맞냐고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예. 그렇게 발견이 됐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본다라고 목격담이 나온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봤냐? 이러니까 진짜 봤으니까 인상착의를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역으로 되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 하는 일을 아시니까 그분은 야 이거는 니네 쪽에서 갖고 가서 찍으라고. 이거 어차피 기사거리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다큐멘터리 찍고 빠지자.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민박 아줌마를 이제 다시 내보냈어요. 예. 내보내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꺾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오른쪽으로 꺾었을까? 왜 오른쪽일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혼자서 밤을 지샜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해가 어정쩡하게 떴더라고요. 네. 어둑어둑하고 그래갖고 촬영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배 시간에 나가자가 돼가지고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라고 해가지고 저는 민박집 아줌마한테 그 사건 장소 정확하게 다시 들어갔고 그 장소를 딱 가봤는데 발견 장소가 골목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그 가로등 아래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꺾었나 그러면서 민박집 아줌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꺾는 것만 본다고 이상하게. 와,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귀신을 본 게 맞구나. 되게 오랜만에 봤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 어차피 촬영 일정은 끝났으니까 철수를 했죠. 네. 철수를 하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제가 출사를 나가려고 장소를 이게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사 나가려고 막 장소를 찾는데 문득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흑백 사진을 찍으면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는 이제 결혼했을 때여서 와이프한테 나 여기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곳을 딱 갔죠. 다시 갔는데 사실 그 3개월 동안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래갖고 출사를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가 짜증났던 게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 오는 걸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필터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와가지고 하루 자고 사전 답사 정도만 하고 또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민박집을 또 찾는데 문득 저희가 묵었던 그 민박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나서 저번에 왔었던 촬영팀인데 이제 개인 출사 왔다가 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촬영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저 이번에 그냥 개인 출사 왔다고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왜 그때 귀신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즘 귀신들이 나온다고. 왜? 한 명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흥미가 생겨갖고 목격하신 분들 인터뷰 좀 한번 딸 수 있겠냐. 인터뷰를 좀 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음날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를 따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한 분 한 분 따기 시작하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골목길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앞쪽에서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여자 귀신이 오른쪽으로 휙 꺾으면서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미 동네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목격담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차였대 그때가. 예. 그래가지고 귀신이 또 나왔네 하면서 이제 그냥 나왔나 보다. 왜냐면 해코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걸어가면서 또 나왔네 이러면서 골목을 딱 걸어가는데 누가 어깨를 탁 잡더래요. 예. 뒤를 돌았는데 그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은 안 답답할 텐데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일 듯이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어깨를 잡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갑자기 술이 깨면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이런 옛날 골목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동네 주민들도 가끔씩 길을 잃거든요. 예. 너무 복잡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각이 져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술도 먹었겠다. 너무 놀라갖고 미친 듯이 뛰어가니까 이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그분은 동네 주민이시니까 이제 조금 좀 걸어 다니다 보면서 주소 좀 보면 금방 찾으시니까 주소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서 여기 주소가 이거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면서 딱 가려고 정면을 봤는데 그 여자가 서 있더래요. 이야.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겪으셨잖아요 그분. 그래갖고 안 되겠다. 돌더라도 뒤를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뒤를 딱 돌았는데 골목길에서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7, 8명 이렇게 걸어오는데 인상착의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더래요. 뭐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일단 그쪽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뒤쪽에 귀신이 있으니까 본인 네네. 생각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방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시간에 혹시 누가 이 골목길을 이렇게 단체로 걸어가지 하면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분이 보셨던 장면이 다들 수갑을 차고 있더래요. 오, 예. 수갑을 차고 일렬로 서가지고 터벅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더래요. 순간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뛰었대요. 6, 7명 사이 그 옆표 쪽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뛰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도착했다는 게 첫 번째 사연분이 이제 보신 거예요. 오, 이게. 그 두 번째 이제 사연분한테 얘기를 또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근데 당신은 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비슷한 걸 봤는데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뭐 보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저녁에 보신 게 아니고 새벽에 한 6시? 아침이지 따지고 보면 아침에 이제 어업을 나가기 위해 갖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왔대요. 예. 집 밖으로 나가고 이제 아침 공기를 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웬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이렇게 푸석푸석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귀신은 밤에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부터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근데 파란 아침에 웬 여자가 골목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부시럭거리고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봤대요. 예. 봤더니만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있더래요. 어?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만지고 있던 여자랑 그 여자가 만지고 있던 시신이 얼굴이 똑같더래요. 예. 기겁해가지고 뒤돌아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내내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헛것을 본 거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어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그런 것도 받고 좀 기분도 꿀꿀하고 뒤숭숭하겠다.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헛것 본 거다 하면서 술이나 더 마셔라 하면서 그날 좀 거하게 취하고 집을 가는데 집에 가려면은 그 여자를 봤던 곳을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하는데 순간적으로 술이 조금씩 깨면서 왠지 또 나 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겠지 이러고 나서
그곳을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딱 쳐다봤는데 다행히 여자는 안 보이더래요. 예. 여자 안 보이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뒤쪽에서 양옆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툭툭툭툭 치면서 갑자기 자기를 지나서 가더래요. 예.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수갑을 다 차고 있더래요. 근데 기분은 나쁜데 왠지 묘하잖아요. 예. 야밤에 수갑을 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한 소리 하려다가 이제 수갑 찬 모습을 보고 완전 그냥 꼬리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끝까지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골목길 어귀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집까지 뛰어서 들어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수갑 찬 사람을 봤다, 수갑 찬 사람을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물어봤어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토속신앙 쪽에 굉장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 예. 그래갖고 혹시 무당은 불러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당을 불러볼 생각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죠. 혹시 무당 부르실 거면은 그 언제 부르실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명함을 드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그날 그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예. 2주 후쯤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 그 마을 분이? 네, 마을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무당을 부를 거다. 네, 어떻게 하실 거냐 해서 저 올라가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사무실에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를 촬영을 갈 건데 이제 촬영 지원을 조금 좀 해줘라. 카메라랑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님이 알았다 챙겨가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카메라랑 장비들을 챙겨갖고 무당이 구슬판을 버린다는 그 장소까지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무당이 춤을 이렇게 덩실덩실 추잖아요. 구판을 버리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버리더니만 수갑을 찬 모습을 딱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왔으니까 저 한 좀 풀어주시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구판을 버리다가 한 1시간 정도 구판을 버리고 나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구판이 끝났어요. 예. 이제 무당 인터뷰를 해야죠. 후다닥 무당한테 달려가가지고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시냐고 취재차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애가 참 착하다고. 그 뭐가 착한데 이러니까 본인 의견은 이제 살해를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당 의견은. 그래서 처음에 범인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골목을 돌아다닌 건데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섬을 돌아다니고 있는 악귀들을 본인이 잡아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거라고. 우와. 그러니까 수호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영가 눈에는 이 섬에 너무 안 좋은 악귀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차피 죽었는데 좋은 일이라도 하자 하면서 악귀들 하나씩 잡고 있대요. 그럴 힘이 있었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악귀를 하나씩 이렇게 잡아갖고 수갑을 채워놓고 이제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신들이 와가지고 그 악귀들을 데리고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래서 한이 있는 게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은 또 없대요. 그냥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당한 사람이니까 그 악한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귀신이 됐으니까 산 사람을 잡을 순 없으니까 악한 귀신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잡다가 내 한이 풀리면은 그때 가서 알아서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듣다 보니까 이거 영이 굉장히 착하시다. 살아생전 얼마나 덕을 쌓고 살으셨으면은. 근데 왜 선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촬영 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런 선한 영들은 어차피 찍어도 안 나올 뿐더러 찍힐 것도 없다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촬영이라는 게 조금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영들은 그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 알았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저 촬영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무당분이랑 또 대화를 했죠. 그래서 그 여자분은 지금도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더 괜찮게 있으라고 명복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끝내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구판을 벌이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지금 성불을 시켜버렸대요. 예. 그걸 해준 거라고 하면서 저 여자 나쁜 귀신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하면서 마을 분들은 다 안심을 시키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예.
한 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저랑 첫 번째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여자가 노려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그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짜맞춰 보니까 착한 영이고 나쁜 사람 잡는 건데 왜 산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죽이듯이 쳐다봤지? 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거기서부터 이제 궁금해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다니고 연락처 교환하고 무슨 사건 있으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는 그 섬을 떠났는데 한 4주 후쯤에 범인이 잡혔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랑 첫 번째 인터뷰 하셨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소름 돋는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네, 그분이 범인이었다고 잡혔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뭔가 막 즐거워했던 그게 그런 거였나? 그러니까 발견했다 이건 거죠, 이제 본인은.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감독님한테 사연을 쭉 얘기하니까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아마 죽어갖고 악한 영들 잡으면서 본인의 업을 깎아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다고. 그 사람 잡으려고. 자기 업을 깎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일찍 데려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늘에 일을 시키려고 뭐 그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게 범인 때문에 그랬을지 아니면 진짜 선한 사람이었어서 그렇게 일찍 간 건지 안 좋은 일로 알 수는 없네.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건 미스테리하다, 진짜로.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인터뷰를 정말 많은 분들을 땄는데 예. 유일하게 그분만 자기를 째려봤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런 게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여자를 봤다?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들을 봤다. 였는데 제가 첫 번째 인터뷰했던 그분만 자기 어깨를 잡았고 자기를 째려봤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짓고는 못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같네요. 근데 아까 첫 번째로 이제 인터뷰 하셨던 분이라고 했는데 그 민박집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은 아니죠.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분이 모아주신 마을 사람 분들 중에서. 그치.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아까 민박집은 여자분이신데 뭐지?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러면 저는 아스라님에게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런 섬 지역을 갈 때 무조건 좀 이런 일들이나 귀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 좋아하다 보니까 섬낚시로 자주 가거든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근데 꼭 섬을 간다라고 무슨 일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흔하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물 못 넘어간다고. 뭐 그런 말도 있죠. 예. 네, 그런 말도 있다 보니까 진짜 섬에서 뭔가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귀신 사건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갔던 그곳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귀신 얘기가 나오던 동네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아마 악한 귀신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섬에 가가지고 귀신을 봤던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을 뿐더러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대체로 섬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대다수였어요. 저 이것도 궁금한 게 독도를 가신 적이 있나요? 저는 독도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가봤어요. 오, 진짜요? 독도? 네. 내려갖고 수비대 분들이랑도 인터뷰도 따긴 했었는데 예. 흔히 이제 다들 그 말 하잖아요. 독도에 귀신 많다고. 아니 근데 거기는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독도 가기 전에 울릉도에 독도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서술해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예. 거기 가서 독도에 관련돼서 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쭉 보시면은 귀신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새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많다. 네, 그렇죠. 근데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가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저도 한 달 걸렸거든요. 예. 울릉도에서 한 달 치료하면서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 근처를 이렇게 보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은 한데 독도에 정박을 해가지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날씨는 생각보다 흔치 않대요. 거기가 원체 바닥도 안 좋고 파도도 되게 많이 치는 지역이어갖고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섬인데 이제 좀 돌로 막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쵸.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런 이야기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죠? 네, 그쵸. 네.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 맞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인천 강화도에서 있었던 정말 미스테리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 마지막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도라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백도라지님께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백도라지님. 네, 안녕하세요. 백도라지님께서 겪으셨던 옛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영안을 좀 타고났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는 딱히 무섭다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거나 그런 거는 느낀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제가 겪은 일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있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3 때 겪었던 일이고요. 제가 그때 취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길가에 외로운 귀신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거랑 그리고 하나는 타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타로점을 좀 잘 보다 보니까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얘기예요. 걔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거기서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그 친구가 아는 언니들이 같이 와서 그 언니들까지 점을 봐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되게 좀 친해졌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주 만나니까 할 얘기도 없다가 이 언니들이 4명이었는데 4명이라서 A, B, C, D라고 할게요. 그 언니들 중에 B 언니가 자신이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하게 됐죠. 예. 저도 귀신 얘기를 해주다 보면 꼭 이 사람 옆에 수호령이라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이 언니들 중에도 B랑 C 언니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이 얘기 때문에 되게 늦게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근데 주택가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엄청 으스스해요. 이때 제 취미가 길 가다가 귀신들을 데려온 데 있잖아요. 이날도 이제 그런 으스스한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데리고 갈까 말까 막 이런 픽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날은 조금 다르게 길 가다가 제가 조금 귀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나중에서 좀 아는 편이거든요, 무뎌서. 정도예요? 예.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쓱 얼굴 들이밀길래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저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귀신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너무 잘생겼대서 그래서 예. 제가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같이 가자 이러고 데리고 집에 온 거죠. 압체하셨네, 근데 제가 귀신을. 예, 그래서 집에 귀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데리고 사는 거죠. 네, 진짜예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와. 실제 놀러 왔던 그 친구도 귀신을 좀 보는데 저희 집에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잘생긴 훈남 귀신이랄게요. 이 훈남 귀신이 오고 난 뒤에 그 귀신들이 입을 다 다문 거예요. 조용해졌죠. 예.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도 안 하고 엄청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귀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얼굴만 보이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 아니면 꿈자리가 막 사납거나 막 이런 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잠을 못 잘 때라서 그냥 이것도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좀 무디게 넘어갔던 거죠. 예. 근데 이 귀신은 좀 다른 게 훈남 귀신은 제가 학교를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제 옆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말도 좀 붙여보고 했는데도 대답도 없고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늘 옆에만 있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이제 친구랑 언니들한테 뭐 자랑할 거리 생겼다 이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언니들 중에 C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B 언니, C 언니, D 언니랑 셋이서 술을 좀 먹고 술을 깨려고 집 근처에 공원을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깨려고 갈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하는 말이 거기서 처음 보는 여자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갑자기 여자 귀신이 왜 이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좀 무서웠다고. 왜 그러냐, 혹시 막 어두운 데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봤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공원이 밤에 가로등이 굉장히 밝대요. 예. 그 아래 벤치가 있어서 거기는 괜찮으니까 거기서 앉아 있으려고 갔는데 그 가로등 불빛 거기가 환하니까 그 옆에는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주위를 계속 배회하는 여자 귀신이 있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언니나 시언니는 그래도 언뜻 보니까 그냥 알겠다 생각했는데 좀 무딘 게 디언니였어요.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이런데 이 언니가 확실하게 봤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위험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선 가지 마라. 아무리 술을 깬다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뒤쯤에 이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 언니들이 중간고사가 있어서 2학기. 그래서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잠시 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비언니가 어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비언니, 시언니, 디언니가 다시 술을 마시고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거기 공원에 또 갔대요. 갔다가 시언니가 다리가 아프다고 벤치에 앉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반대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언니 얼굴에 갖다 대고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언니는 바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비언니가 이 언니를 갑자기 자기 뒤로 확 숨기면서 죽일 거면 내 먼저 죽여! 이런 거예요. 그러자마자 비언니가 그 자리에서 확 쓰러져 버렸대요. 이야. 그래서 시언니랑 디언니랑 막 울면서 이 언니를 끄집고 내려온 거죠. 그렇게 내려와서 그때부터 저한테 전화 온 게 아침 한 10시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걱정도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한 적도 없었고 이런 걸 떼본 적도 없고라니까요. 일단은 가겠다고 했죠. 갔더니 그 언니들이랑 친구랑 다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베개 밑에 칼을 놔뒀는데도 깨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반나절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당황스럽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비언니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방 안에 지금 누워있대요. 계속 앓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막 들어가려는 거 일단 혼자 좀 보고 오겠다. 그래서 저 혼자 문을 열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에서 한 2걸음 안쪽에 문 쪽으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끙끙 앓으면서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위에 여자가 올라탔는데 산발인 머리로 온몸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이게 악취가 나는 피 냄새 아세요? 저는 맡아본 적은 없지만. 코를 찌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은 문을 닫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이 그 언니 목을 조르면서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씩 웃는데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 놀랐죠. 근데 저를 보더니 제 옆을 보고 흠칫하더니 갑자기 거기서 확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성큼성큼 하더니 벽에 들러붙어서 더더더더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 진짜 잘 된다. 오지마 이러면서 계속 막 버버버 떠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는데 제 옆에서 새카만 게 확 지나가더니 그 앞에 갓을 쓰고 도포가 막 휘날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귀신을 양손으로 확 찢어버렸어요. 와, 강림이다, 강림. 이게 얘기로 해서 이렇게 좀 긴데 실제로는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슥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더니 고맙다로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이러는데 비언니가 끙 하면서 일어나더니 백도라지야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쓰러진 적이 없고 그 공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이 귀신이 자기 목을 조르는 거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계속 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언니도 수령이 있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죠, 웬만해서. 근데 예. 이 언니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고 저한테 옆에서 수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나오자마자 바로 뭐 밥 차려달라,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러고 저한테 다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정말 살아났네, 대단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귀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상황이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옆에 있던 훈남 귀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이게 그때 봤을 땐 검은색 뭐 가세다가 도포라고 하면 보통 저승사자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훈남연가가 이 여자를 쫓아가지고 나한테 왔다 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보통 잡아간다면 잡아서 가지 그렇게 찢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데 언니들이랑 친구랑 막 어떻게 됐냐, 어떤 일이 있었냐 묻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봐도 누가 보면은 소설 속에 있는 얘기지 이게 실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그냥 사라졌다라고만 하고 말았죠. 근데 좀 희한한 건 비언니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두 번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뭐 지킬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조금 희한하게도 이제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공원에 도로를 낸다면서 그 공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허물어진 거네요, 네. 그냥? 예,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좀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근데 지금 네. 백도라지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거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냥 귀신을 안 보는 사람한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발의 피인 거죠? 이 이야기가. 몇 개는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네. 준비하신 다음 이야기도 있을 텐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야기는 제가 일단 20살 좀 넘어가지고 겪은 이야기인데요. 10몇 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예. 여기는 주택이었는데 2층에는 주인이 살고 1층에는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게 됐죠. 이때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제 방이 처음으로 생긴 날이었거든요. 집도 크고 좋아가지고 좀 어둡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방이 생긴 거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 반년쯤 지나선가 자려고 누우면 물소리 뚝뚝뚝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 또 뭐냐, 제가 또 잠기가 엄청 밝고 잠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그냥 집이 주택이다 보니 낡아가지고 물이 셀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가까이까지 꼭 났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뭐 미치는 거죠, 요거도.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자려고 누우면 새벽이니까 화장실 가는 가족들 소리 때문에 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잠깐 1-2시간만 기절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 생활이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자기 전에 제 방문 앞이 주방이어서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제일 가깝게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꼭 확인하고 물 누구든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누워 잤었어요. 그래도 계속 소리가 났었죠. 나중에는 너무 짜증이 나니까 겨우 잠을 자는 것도 저도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도 거의 못 자고 그냥 주말에 거의 몰아자다시피를 했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날도 어김없이 소리가 나길래 참다 폭발을 했죠. 저도 뚝뚝뚝 소리가 나길래 문을 벌컥 열고 주방을 봤어요. 근데 물 떨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리만 나고? 근데 소리만 났던 거고 제가 문 열자마자 소리가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기는 너무 화가 나니까 오늘은 진짜 이거를 밝혀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실이랑 주방을 막 두리번 보는데 갑자기 또 뚝뚝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화장실 문 확 열면서 불을 켜서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도 물이 떨어진 자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보고 생각난 게 화장실에서 물 떨어진 소리가 내 방까지 들릴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허탈하죠. 예. 그래서 한숨 팍 쉬면서 문 닫고서 불 끄고 뒤를 돌았는데 거실 중앙에 어떤 할아버지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으로 똑똑똑 거리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은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또 저는 귀신이랑 눈을 마주치고 나면 꼭 그 귀신이 적게는 한 2, 3일, 많게는 몇 달 정도로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거 겨우 자던 것도 못 자겠다. 자포자기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바로 기절을 했죠. 근데 이 할아버지를 봐서 그런지 꿈을 꾸게 됐는데요. 갑자기 거실이 보이면서 거실 중앙에 화장실 가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한 2m 정도 될 만한 원형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돌로 막 쌓은 우물이요. 근데 거기서 백발에 쪽진 머리를 한 할머니가 물을 깃고 있어요. 그 물을 막 두레박 같은 걸로 기더니 그 물을 저의 거실에 쫙쫙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고 나서도 거의 비몽사몽을 흘려서 출근 준비를 한다고 아침을 먹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낮잠을 좀 자다가 물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집 뒤에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건가?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했죠. 근데 이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던 사이다 보니까 물이 샌 것도 몰랐고 저희 가족이 들어오면서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위층에서 물값을 3만 원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이 몇 명 안 되는데 2달에 물값을 한 8만 원 내고 있었던 거죠. 예. 예,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뒤로는 좀 희한하게 물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런 꿈도 안 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렇게 지나갔나 보다 저는 오히려 시달리지 않아서 괜찮았다 생각을 했죠. 예. 그러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독립을 한다고 좀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한날은 잤는데 꿈에서 주방에서 쪽문이 있는데 이게 마당이랑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정말 엄청 큰 구렁이가 뛰쳐나가는 꿈을 꿨어요. 이게 기어서 나가는 꿈을요. 꿈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뭐 무슨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다시 또 지냈는데 한 달 뒤에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2층에서 엄청 큰 구렁이가 스스스 기어내려오더니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연달아 보니까 좀 희한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러면서 저는 독립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챙겼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꾼 꿈이 또 구렁이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마당이 차 2대가 될 만큼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거기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 큰 구렁이가 배를 까짓고 뒤집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라서 이런 꿈을 꿨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아침에 다급하게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침부터 전화하냐 그랬더니 천장이 내려앉았다, 물바다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다짜고짜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마치고 집에 가겠다.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우물이 있던 그 자리 천장이 정말 우물만큼 뻥 뚫려가지고 물이 뚝뚝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층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1년 가까이 쌓여 있었던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뻥 뚫린 곳이 새카맣게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수는 잡긴 잡았는데 사람이 살려면 일단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집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한 2주, 3주가 넘어도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막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게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집을 나가래요. 예. 집이 물을 먹어버리면 다시 보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대요. 썩어버린대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쳐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참에 팔아버리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채 2년도 못 살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게 그 할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한 건가? 네,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그쵸. 저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저를 괴롭히려고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거죠. 아, 근데 진짜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이랑 좀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얘기를 하다가도 뜬금없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무서워하니까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게 일상적이라서 누구한테 얘기해주면 무섭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거의 좀 무덤덤해요. 이게 일반 삶인 거죠, 저는. 제가 네. 항상 네. 귀신 보시는 분들한테 아까도 그랬지만 네. 왜 이렇게 무덤덤하시지? 그때 당시처럼 무섭게 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건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래요, 진짜. 아니 내가 무섭지 않은데 어떻게 네. 무섭게 표현을 하지? 오히려 좀 그런 걸 스쳐가면서 좀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올 때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면 아닌 경우를 보게 되면 짜증이 나죠. 그날 하루 일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네. 더 생각해보면 그게 또 맞는 거네요. 무덤덤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일상입니다. 그러면 백도라지님은 제 방송 보시면서 많은 네. 참여자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되게 공감이 네. 많이 되셨겠네요. 네,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 저는 좀 심하게 당한 적은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라서 신기할 때가 좀 많아요. 진짜 목숨까지 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네. 보면 단점은 공포 영화를 보러 가도 좀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네.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네. 백도라지님이 봤을 때 저건 진짜 귀신 잘 표현했다, 리얼하다. 네. 진짜 귀신 보는 분이 참여를 해서 제작에 기여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었나요? 외국 영화도 상관은 없어요. 글쎄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봤던 건 조금 기억이 나는 건 DI였어요. DI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게 진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건데도 진짜 무서워요. 특히나 그 할머니 아세요 혹시? 이러는 할머니. 저는 그거보다 그 여자가 마지막에 저승사자들이 엄청 몰려서 차 사이에 서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 네, 그 보고서 여자가 이제 패닉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부분을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바닷가 가면 늘 해요. 사람들 많이 찾는 곳 가면 바다가 이제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이 그냥 밤바다를 보는데 저는 거기 손이 다 올라있어서 이렇게 손이 흐느적거리는 걸 보거든요. 그 얘기 많이 들었네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같은 느낌인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야, 이분 네. 어떻게 이렇게 참으셨을까, 진짜. 익숙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백도라지님 한 네. 가지만 더 여쭙고 네.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네네. 이야기가 더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끝이에요? 난 전혀 없습니다예요? 이 정도 길이로 2개 정도 있고요. 아하. 정말 짧게 짤뜨무식으로 하나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기억나는 건 그 정도예요. 일단 백도라지님은 감금이 되셔야 되겠네요. 아,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의 네. 반응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방 하나 비워드려라. 근데 확실히 네. 저는 이런 분들 안 믿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뭘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지는 분들 있죠. 네. 잘 안 믿어요 이제는. 백도라지님 한 번만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참여하기 네. 전까지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백도라지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이거 딱 5분밖에 안 가거든요. 그거를 한 번만 용기를 좀 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겪은 실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긴장을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참여하세요. 별거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친구한테 재밌는 얘기 해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오늘 백도라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네. 야, 참 이 시들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사회에 얘기했을 땐 믿지도 않고 사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만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짧지만 소름 끼치는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참여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과외 사이트에서 소개를 받은 고1 학생이었는데 그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좀 어둡고 좀 음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다세대 주택 1층 집이었거든요. 대낮에 1시쯤 제가 방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거의 뭐 방 안에 굉장히 어둡고 불을 켜지 않으면 앞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탠드볼 하나만 켜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어둡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예. 이렇게 할 정도였고 부모님하고도 그때 처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첫인상이 피부가 하얗고 굉장히 깡마른 어떤 허약한 누가 봐도 허약한 남자애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기가 굉장히 약한 네네. 친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외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외를 진행하던 중에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어떤 잡담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귀신을 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뭐 영안이 있어서 뭐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이상한 형체를 보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이 가위에 눌려서 겪었던 목격담들을 많이 들려줬었는데 오래돼서 뭐 다 기억은 나지 않고 임팩트 있어서 오. 기억이 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점이 와서 이제 책상 앞에 바닥에 누워서 이제 잠이 좀 들었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안 움직여지고 이제 실눈만 간신히 뜬 상태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책상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예. 책상을 이렇게 마침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가위에 걸렸던 상태여서 이제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알만 간신히 굴려서 책상 쪽을 바라봤는데 그 스탠드 불만 켜진 책상 위에 꼬마의 셋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서로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속닥거리는데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름 돋는 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두운 상황에서 뒤쪽에 스탠드 불만 켜져 있으니까 이게 음영이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뭐 비치는 방향에서부터 밝아서 반대쪽으로 할수록 어두워져야 되는데 이게 얼굴에 음영감이 없이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새하얀 얼굴이 어떤 밀랍 인형 같은 그런 오. 느낌의 아이 셋이 그냥 정면을 허공만 바라보면서 서로 속닥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경험담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몇 년 전에 중학생 때 또 동일한 집에서 살았는데 네. 소파에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대요. 그런데 귓가로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려서 실눈만 간신히 떴는데 정면에 방 문이 눈에 들어오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런 나무로 된 갈색 문 그 위쪽에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서 불투명한 느낌의 창 같은 거 뭔지 아시나요? 그런 느낌의 어떤 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창문 너머로 불투명한 어떤 검은 형체가 보이는데
위아래로 좀 길쭉한 갓을 쓴 어떤 사람 같은 형체랑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이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불투명 창을 사이에 두고. 근데 그 눈이 굉장히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깊고 굉장히 선명한 붉은색.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고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만큼은 굉장히 또렷하게 붉은색으로 보였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병원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그 당시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거슴대장가? 제가 생각해도 왠지 예. 그렇지 않을까. 그 형체를 목격했던 그 문 너머의 방은 할머니께서 생전에 사용하시던 방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직접 겪었던 일만 짧게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한창 시험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때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수학 시험 전날 과외를 해서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시험 전날이니까 적당히 마무리만 하고 너무 늦지 않게 자라.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서 혹시 또 전화가 올까 싶어서 좀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뭐 전화가 안 오길래 공부하다 그냥 잤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었죠. 네.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 한 1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친구인 거죠. 예. 문제를 물어보는데 말투가 평소랑 좀 다른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말도 좀 빠르고 좀 딕션도 좀 정확하고 좀 카랑카랑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좀 어눌하고 굉장히 굵고 말투도 좀 약간 늘어지는 느낌? 원래는 이 친구가 선생님 이게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이게 맞나? 잘 모르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던 친구가 예. 전화로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 이 공식을 해서 푸는 게 맞나요? 그리고 굉장히 이 친구가 막 불필요한 설명을 많이 붙이는 스타일인데 예. 그 당시에 통화 너머로는 뭔가 굉장히 그냥 간결하게 그냥 할 말만 하고 핵심만 말하고 딱 그 끝내는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한 4시 정도 좀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졸리기도 하고 빈몽사몽간에 자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친구도 뭐 졸려서 늦은 시간이니까 그랬겠지 싶어서 넘어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줬죠.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개념적으로 어려워하던 부분이어서 설명을 많이 해줬던 부분인데 다시 또 그렇게 물어보길래 또 그렇게 설명을 다시 친절하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험이 끝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과외를 하러 그 집에 갔는데 시험 잘 봤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새벽에 전화했던 거를 물어봤어요. 네.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 그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어려워하던 부분인데 어떻게 잘했냐 시험에서 잘 풀었냐 마지막으로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자다가 받기도 해서 내가 잘 설명해줬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 그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냥 1도시쯤 잠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푹 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시험 치러 그냥 학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한 거를. 예. 근데 통화 기록을 보여줘도 이상하다. 전화한 기억이 없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갸우뚱하기만 하고 뭐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막 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더 캐묻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던 게 그 친구가 맞는지 몽유병처럼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화해놓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존재가 그 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한 걸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이제 목소리나 말투 같은 게 평소랑 달랐다고 느껴서 되게 위화감이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달랐구나. 이게 뭔가 네. 좀 다른 존재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여담이지만 나중에 그 동네 그 근처에 살았던 친구랑 우연히 술자리에서 듣게 되는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되게 언덕배기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무덤가였다가 70년대 판자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주택가로 변한 그런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서대문구 쪽이었는데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동 이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예.
그냥 이화여대 근처 동네였던 걸로만 기억을 합니다. 구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음산한 분위기의 집과 그 집에 살았던 되게 기가 약하고 과일 눌리면 귀신을 본다던 과외 학생에 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제 여동생이 가위를 엄청 잘 눌렀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게 눌리지는 않는데 우선은 제 동생이 이제 대학생 때 있었던 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제 동생이 간호사여가지고 집이랑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 때 되면은 한 달 정도 고시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고시원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엄청 조그마고 그 조그만 공간에서 박혀있다 보니 약간 되게 예민해지고 좀 그런가 봐요. 그날도 이제 막 시험 공부하고 이제 막 쩔어가지고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근데 집에 오기 전날이어가지고 아 빨리 자고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자고 있는데 귀에서 남자랑 여자랑 그런 소리가 나더래요. 웃는 소리. 네네. 아, 고시원 이제 원체 방음이 안 되니까 밖에 소리나 뭐 옆방에서 나는 소리나 아, 뭐 그런 소리겠지. 어차피 오늘만 자면 집에 가니까 참고 자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귓가에서 킥킥킥 하면서 막 이런 소리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난다고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눈 딱 뜨면은 창이 조그맣게 있었나 봐요. 예. 거기 이제 남자 하나랑 여자 하나가 제 동생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야, 제발 우리 보이나 봐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 나 어젯밤에 귀신 봤단 말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듣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예.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 동생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네. 여동생이 고3이니까 작은 방을 이제 내줬단 말이에요. 저희가 3남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해라 하고서 이제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동생이 뭐 허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위를 엄청 자주 눌렸어요. 근데 몰랐는데 가위를 엄청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고3이고 신경 쓰고 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가위 많이 눌리는 거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언니 나 어제 가위 눌렸잖아. 그래가지고 뭐 또 눌렸어? 그러면서 가위 자주 눌리니까 자기 전에 그 느낌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맞아요. 가위를 눌린 적이 없어가지고. 있어요. 그 방방거리는 네. 느낌. 예, 그래가지고 그날도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아 자야 되겠다 하다 누웠는데 느낌이 아 이제 오늘 또 가위 눌리겠네 이런 느낌이 나서 그냥 자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라 또 가위가 눌렸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동생 깨는 방법이 새끼손가락을 엄청 까딱까딱까딱 하면은 가위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도 새끼손가락 엄청 까딱까딱 해서 가위를 이제 깼나 봐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작은 방이니까 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선풍기 하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씨 오늘 또 가위 눌렸네 하고서 벽 보고 자고 있었는데 이제 몸을 딱 돌렸는데 선풍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매달려서 여동생을 보고 있었대요. 회전하는데 그 회전 같이 하면서 여동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름에 선풍기를 웬만하면은 회전으로 잘 안 해놓고 전 스탠드 쓰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선풍기에 사람이 이렇게 거미처럼 매달려서 매달려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면 같이 이렇게 옆으로 돌고 하는 거네요?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여동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선풍기랑 같이 움직였대. 우와.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이던가 뭐 귀신이 뭐 누르고 있다던가 막 그런 걸로만 전 들었는데 여동생이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려있다래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됐대요? 그냥 그러고 끝이었대요? 근데 너무 자주 눌려가지고 저희가 영안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마랑 여동생이 가위를 엄청 눌려요. 특히 그 작은 방에서요. 네. 원래 그 작은 방도 제가 썼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눌렸거든요. 엄마도 그 작은 방에서 자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고 오. 여동생은 뭐 지금 시집 갔으니까 뭐 잘 일은 없죠. 근데 그 방에서 엄청 많이 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제보자분께서는 좀 기가 두 분보다 세신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센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동생분은 진짜 조금 명확하게 보시네요. 가위를 눌려도. 네, 하도 많이 눌리니까 무섭지도 않대요, 자기는. 아, 그렇지. 네, 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안 본 사람은 한 번 보면 네. 무섭지만 매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그러면 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짧지만 엄청난 또 소름 돋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도 초중반이었으니까 어떤 이웃이 오거나 하면은 되게 다 친하게 지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5층에 어떤 가족이 이사가 왔는데 그 가족이랑 제가 친해지게 됐어요. 그 애랑. 예. 그 애 집안이 엄청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맨날 예배도 가고, 저는 신앙 같은 게 없는데도 교회를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막 진짜 엄청 친하게 지내서 저도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예. 근데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 집에 안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어느 날 그 애 집에 가서 되게 재밌게 놀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인사를 딱 하려고 하고 애도 저를 마중을 해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발장에 딱 서서 제가 그 애를 돌아봤는데 십자가가 별려있던 벽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어떤 남자 상반신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막 그냥 그 얼굴은 좀 되게 노이즈 같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손을 되게 빨리 흔들면서 그 친구랑 같이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애가 이사를 간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귀신은 보이지가 않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귀신이 저한테 인사를 해준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뛰어서 내려가다시피 그냥 저희 집까지 엄청 빠르게 내려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귀신을 좀 명확하게 보신 건데, 원래 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옛날에는 뭐 그냥 몸이 허해가지고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 아하. 요즘은 좀 안 보게 되었죠. 복도식 아파트 또 친구랑 겪었던 일이네요. 친구네 집 네. 가다가. 어.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 어렸을 때는 보통 형제랑 같이 방을 쓰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저희 형이랑 같이 늦게까지 불은 끄고 누워서 떠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무슨 게임 얘기하고 그날 봤던 만화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게 여름날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냥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소리도 안 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누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옆집에서 그냥 나오기만 해도 인기척이 나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난다거나.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벽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때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제가 살짝 눈치를 채고 형한테 눈치를 줬죠. 형 그만 이제 자자 했는데 형도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벽을 살짝 가리켰어요. 제가 벽을 가리키니까 형도 그때서야 그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 사람 그림자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거기 딱 서 있는 그 그림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래가지고 저랑 형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눈 꽉 감고 진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에 무더운 여름인데도 진짜 문 다 닫고 며칠을 그렇게 잤었어요. 야, 이게 그림자가 있다는 뜻은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뜻인데, 예. 그쵸? 근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거를 직접 창밖으로 보면은 그게 뭘지 모르니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 진짜 사람이어도 무서운데 그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지금은 거기 살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따로 자취하고 있어서 그런 일을 겪지는 못했어요. 아하. 복도식 아파트에서 봤던 미스테리한 물체, 형체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군요. 예. 네. 그래도 소름 돋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서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귀신을 보게 된 게 중학교 3학년 때가 처음인데 저희 지역이 연합고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연합고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새벽 한두 시까지 늘 공부하고 집에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날도 새벽 한두 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6층짜리 단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냥 단층이니까 1층하고 2층 사이에 창문이 크게 나 있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그런 아파트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가 1층이어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집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창문에서. 그리고 창문을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얼굴을 쭉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새벽에 왜 여자가 저러고 있나 싶었는데 사람이 왠지 좀 싸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5초? 10초도 안 됐는데 그쪽을 사람이 자꾸 신경 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실끔 돌렸는데 거기 불도 꺼져 있고 아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는 그쪽으로 아예 못 쳐다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열쇠 열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게 시초가 돼서 계속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여름에는 선풍기를 켜놓고 자잖아요. 네. 그 선풍기를 켜놓고 자는데 키면 꺼지고 키면 꺼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 오래된 선풍기여서 자기가 알아서 이게 오래돼서 스위치가 잘못돼가지고 껴졌나 싶어가지고 계속 켰는데 계속 너무 자주 꺼져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있는 상태여서 손만 이렇게 내리고 계속 켰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버튼이 잘못됐나 해서 이렇게 손을 내렸는데 느낌이 버튼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 감촉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감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아래 딱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선풍기 버튼을 껐다 켰다 이러는데 그 손가락을 제가 만졌더라고요. 그대로 기절한 적도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고 가위도 아니고? 네, 근데 그때 당시 가위는 뭐 그냥 허다하게 항상 눌렀었고 하루에 막 많이 누르면 100번도 눌러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100번이요? 네, 막 소리도 들리고 막 예. 좀 심했었어요. 그 당시에 좀 보는 게. 마지막으로 제일 무섭게 눌렸던 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저희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고등학교여서 아침에 한 새벽 6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 스쿨버스를 타고 갔었어야 됐어요. 예. 근데 엄마가 안 깨워줘도 제가 혼자서 잘 일어나는 편이어서 시계를 맞추면 항상 5분 전에 일어나서 그 시계를 제가 끄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시계를 맞춰놓은 게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시계 끄고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예. 위에를 안 보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엄마인가? 왜 엄마가 날 깨워주지 않는데 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학교 가게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어 하면서 바로 따라갔거든요. 근데 따라 나가면서 근데 왜 오늘 나 깨웠어? 엄마 앞을 봤는데 거실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뭐야? 제 방이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구조고 거실 있고 안방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엄마가 바로 안방에 들어갔으면 문소리라든지 아니면 사람 인기척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새벽에 그 조용한 정적 있잖아요. 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누가 있을까 봐서 그냥 뒷걸음질해서 소파에 앉아서 엄마 나올 때까지 학교도 못 갔어요. 제가 그날. 예.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보니까 이거를 귀신 보는 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예 귀문. 닫는 굿을 엄청 크게 했어요. 예. 그거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보게 됐는데 조금 예지력이나 뭐 그런 게 조금 강해져서 여동생 뭐 임신했다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잘 맞추게 되더라고요. 좀 예지를 하게 되는. 예, 지금도 좀 그거는 강한데 귀신은 그 굿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귀신을 보다가 그걸 또 막아버리니까 다른 쪽에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참 이게 전부 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만들 수는 없는가 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허주가 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굿을 어? 했을 때. 신을 제대로 모실 수도 있는 사람인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굿 해주신 분이. 근데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선택하실 수 있으면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그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서 허주를 쫓아내고 귀문을 닫는 굿을 했죠. 엄청 크게.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집에서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엄마인 척 또 소리로 이렇게 깨우는 귀신들도 겪으신 거고. 예. 야, 오늘 또 이렇게 실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귀신을 본다거나 막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3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섬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끝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섬. 네, 섬인데 또 동네가 있을 텐데 그 동네 중에 가장 끝동네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면 이제 중간 동네로 모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으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저녁밥 먹으라고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좀 밤이 빨리 온 계절이 겨울이죠. 예. 5시인데 막 어둡진 않은데 확 어두워지는 예. 그 상태로 다시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중간 동네로 가려면 산을 2번 타야 되는데 이제 작은 산, 큰 산이 있는데 큰 산을 타고 작은 산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리막길만 가고 코너 길만 돌면 저희 집이에요. 근데 그 내리막길이 좀 길거든요. 내리막길로 자전거를 가려고 하는데 딱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왼쪽에 절벽이 있으면 오른쪽에 돌탑이 있는데 그 돌탑에 여자가 가운데 배를 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기괴한 게 여자가 아무리 거기 돌탑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팔이나 다리가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 설명해 드리자면 유가 거꾸로 된 것처럼 갈고리 형식처럼 여자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꼿꼿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도 꼿꼿하게 진짜 그냥 일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 근데 순간 기괴한데 그냥 내리막길이니까 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확 끼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뒤로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여자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희죽희죽 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고개만 돌려가지고. 예. 순간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딱 사람 본능이 여기서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앞만 보고 갔거든요. 예. 속도 줄이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네. 근데 이게 막 사람 웃음소리가 높낮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자가 한 음절로 계속 히히히 웃는데 이게 완전 엄청 하이톤? 와. 그러니까 히 이게 엄청 하이톤으로? 예. 그래서 딱 뒤에 돌아보는데 그 여자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달려오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덜 무서울 것 같아. 그 여자가 날아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 먼저 들이대면서 이렇게 날아오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저도 핸들을 놓치고 그대로 굴러 넘어졌거든요, 계속.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울면서 집으로 그냥 달려갔거든요. 예. 집에 딱 도착해서 엄마가 이제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서 귀신 봤다고 막 울면서 그랬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가 더 중요하다는 이제 자전거 가지고 와야지 이러면서 비싸지.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셨거든요, 그 자리로. 근데 거기서 더 소름 끼쳤던 거는 자전거가 넘어져 있긴 넘어져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절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멈출 만한데? 근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바퀴가 계속.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 딱 보니까 그게 갑자기 그 순간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얼었거든요. 그거 보고. 와. 아,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예. 그래서 엄마가 그냥 자전거 두고 오자. 어차피 여기 차로 오는 길 아니니까 내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훗날 뭐 국룰이잖아요. 뭐 동네마다 무당 할머니가 꼭 계시잖아요. 또 섬에도 계시죠? 네, 저희 섬에도 네. 만신 할머니처럼 또 높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예. 그 할머니가 그기 동네 터 자체가 도깨비 터래요. 그 섬 자체가. 아니요, 섬은 아닌데 그 동네가요. 한 동네 그 자체가. 이게 막 아기가 있는 귀신들은 아닌데 장난치는 귀신들이 정말 많대요. 예.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귀신을 3번 봤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3번 다 봤거든요. 그 할머니가 하얀 개를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렇지. 이 동네마다 그냥 하얀색 진돗개나 이렇게 하얀 개를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정말 싫어해서 저희 집은 안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마다 키우셨는데 저희 동네 초입 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맨날 고장이 난대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고장이 난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6학년 때 학원을 갔는데 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 배 타는 곳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저희 동네에 딱 도착하면 다른 동네는 아무리 저녁이어도 가로등도 있고 동네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별로 안 무서운데 저희 동네는 산을 타야 돼가지고 그부터는 아예 어둠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바닷가다 보니까 절벽이 그것도 너무 많고 이제 어둠 속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초입부에 딱 들어가는데 웬 꼬마애가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서로 얼굴을 알다 보니까 누구 애고 이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애는 처음 봤어요, 누가 봐도. 처음 본 애예요. 근데 걔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씨 싸한데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절벽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철로된 거 아시나요? 예. 저는 맨날 혼자 무서우니까 그때 저는 핸드폰도 없었고 노래를 부르면서 맨날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처 나뭇가지로 그 철을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무서우니까 큰 소리로 막 치고 있는데 제가 댕댕댕 치면 뒤에서 갑자기 댕댕댕 이게 2번 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더 세게 쳤거든요. 막 댕댕댕이 쳤는데 갑자기 뒤에서 댕댕댕 이게 울리는 거예요. 뭐야. 도저히 그때 한번 귀신을 보고 나서는 절대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예, 날아올까봐. 혹시 얘도 날아올까봐.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이게 그냥 철이니까 울려서 그런 거 아닐까. 그치. 그래가지고 진짜 막 미친 듯이 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겠다. 근데 걸어가려는데 어떻게 댕댕댕 이렇게 치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솥됐다. 그치. 네, 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소름이 끼치면 확 오르잖아요, 머리털까지. 예. 이게 확 오른 거예요, 저도. 누가 봐도 얘는 지금 날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리가 너무 안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막 어느 정도 달려다 보니까 이제 이쯤에만 안 쫓아오고 이제 뒤로 돌아보는데 걔가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그 큰 산을 타면서. 예. 이제 그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기에는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사시라고 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다 강아지를 풀어놓고 사셨거든요. 예. 제가 달려오니까 사람이 달려오면 막 강아지들 멀리서 막 짖으면서 달려오잖아요. 근데 막 흰색 강아지 2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허헉거리면서 뒤는 못 돌아보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제 양사이드에 딱 서가지고 뒤를 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와, 용맹하다. 도저히 뒤는 못 돌아보겠고 그냥 그대로 천천히 다시 집에 가긴 했는데 예.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동네 자체가 막 악기가 전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잡기들이랑 도깨비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기가 약하거나 이런 애들한테 장난을 많이 친다고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야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더 소름이 돋으실 텐데 주변에 사람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근데 아까 막 저기로 가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논밭인데 귀신 아닌가요?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농담이에요, 농담. 일부러 소름 한번 돋아보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섬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래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짧지만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짧들무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